이번 시간에는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장 후 마무리 작업의 27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도장의 신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유쾌한 전문가 유청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청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도장 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중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요? 품질 검사하기는 당연히 마무리 작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광택 작업은 자동차를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 아닌가요? 광택 작업도 도장 마무리 작업과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광택 작업이 외적인 미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도장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자동차를 산성비나 매연, 타르 등의 산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도막이 탈 변색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광택 작업과 품질 검사를 차례로 진행하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광택 작업과 결함에 대해서 학습하고 보수도장 품질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후 마무리 작업 중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 오늘의 NCS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광택 작업에 필요한 부품 탈착, 마스킹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도막 상태에 따라 컬러 샌딩 여부를 판단하여 작업할 수 있게 되며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컴파운딩, 폴리싱, 코팅의 광택 공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광택 작업 중 발생한 결함을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최종 보수 도장된 차량의 도장 품질 검사 및 청소 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며 도장의 최종 품질에 따라 보정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정비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차량 인도 시 정비 내역을 안내하여 품질을 보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자동차 도장 실기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용어는 컬러 샌딩, 컴파운딩, 폴리싱, 폴리셔, 오렌지 필, 컴파운드, 더블 액션 샌더, 중간 패드 및 연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도장 후 마무리 작업 중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광택이 필요한 이유는 광택 코팅을 통해 산성비나 자동차의 매연 등에 의한 타르와 산화작용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로 도막의 탈 변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스팔트, 콜타르 등의 각종 오염물질의 흡착을 방지하고 강력한 코팅 보호막에 의해 작은 스크래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택 작업의 목적은 첫 번째, 도장 표면의 광택과 윤기가 나도록 하여 자동차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일한 도막의 표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고도의 다듬질로 깨끗한 도막의 피부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 도장 결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 후 발생한 먼지나 이물질 부착, 흐름, 오렌지 필 등 도장 중에 생긴 결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렌딩 부분의 폴리싱, 즉 블렌딩 부분과 기존 도장 부분과의 차이가 있을 때 광택 작업을 통하여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기 중의 수분, 자외선 또는 강산성 등
공해 오염 물질로부터 도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택의 기본 원리 중 빛의 원리는 물체 표면에 반사된 빛이 사람의 육안으로 감지할 때 물체의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에 따라 빛의 반사가 달라지는데요. 이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서로 간섭이 없을 때 최상의 광택도를 나타냅니다. 또 깊은 스크래치나 심한 산성비 자국, 베이스코트까지 침투한 샌딩 자국 등의 몇 가지 유형의 도장 결함은 제거되지 않는데 스크래치가 베이스코트까지 침투한 경우 근본적으로 스크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도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택 작업으로 깊은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눈에 덜 띄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광택 작업의 기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샌딩 공정입니다. 자동차 도막의 표면이 거칠거나 상처 및 스크래치 또는 재도장 후에 심한 오렌지 필이나 흐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광택이 나지 않을 때 거친 도막의 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인데요. 세차로 지워지지 않는 오렌지 필과 작은 스크래치 및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연마기와 연마지의 선택이 중요하며 또한 연마기의 속도와 연마지를 누르는 압력 등은 광택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컴파운딩 공정입니다. 컬러 샌딩 작업에서 발생하는 연마 자국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도장 표면을 액상 연마제로 연마하여 연마 자국, 거친 스크래치, 심한 산화 상태, 그리고 산성빛 자국 등을 제거합니다. 컴파운딩의 공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강한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약재로 표면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점차 강한 약재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작업 범위는 약 가로 50cm, 세로 50cm 정도로 하여 약재를 일직선으로 도포하여 작업합니다. 양모 패드는 패드 세척기 또는 버퍼 클리어로 자주 세척하여 패드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양털 패드를 사용할 때 과도한 힘과 압력을 주게 되면 열이 발생하여 깊은 소월마크 또는 도막이 타는 현상과 도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폴리시의 추천 회전수는 1500에서 2000 또는 2500rpm 이하이며 그 이상 초과시켜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폴리싱 공정은 컴파운딩 공정에서 발생한 작은 스크래치 및 수월마크 등을 완전히 없애주는 공정으로 미세한 스크래치, 가벼운 산화물, 세차 후 물방울 및 빗물 자국 등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코팅 공정은 도장 표면에 묻은 미세한 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도막 자체의 결함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폴리싱 공정 후에 코팅 작업을 하여 도장면을 보호하고 광택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광택 작업 마지막에 코팅 작업으로 도막 위에 강력한 코팅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최근 광택에 필요한 새로운 액체 약재와 샌드페이퍼의 개발 등 새로운 공정으로 광택 작업을 간소화시켜 시간을 단축하고 광택을 더욱 빛나도록 하는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자동차에 파손된 도막을 보수 도장하였을 때 최종 품질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막의 결함에 대하여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이물질 부착인데요. 도장하는 과정이나 직후에 도막 표면에 굵은 티나 먼지들로 인해 돌출되어 나온 현상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도장실 바닥 및 벽면의 청소 불량, 그리고 먼지 과다인 경우, 작업복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부수복을 입지 않고 일반 작업복으로 도장하는 경우, 연마 가루의 제거 불량 또는 탈지가 불량한 경우, 마스킹 페이퍼 대용으로 신문지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우, 또 에어 압력을 너무 높게 해서 작업하는 경우, 도장실의 필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도장실 공기 압력의 불균형으로 도료 미스트, 먼지 등의 배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스프레이건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도료의 여과 상태가 불량한 경우, 저장 기간이 오래되어 침전이나 알력끼리의 반응으로 덩어리가 생긴 경우, 도장 중 외부인의 출입이 있거나 스프레이 부스 출입문을 열어놓고 도장하는 경우, 스프레이 부스가 없는 외부에서 도장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시딩 현상인데요. 도장 작업 후
도막 내부 및 외부에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로 된 도료 알갱이 및 덩어리가 묻어있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도료를 장기간 저장하여 도료 내부에서 알료끼리 반응하여 덩어리가 되어서 나타난 경우, 가사 시간 후 도료를 사용한 경우, 이액형 도료는 주제에 맞는 경화제 및 지정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색제 및 도료를 교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장한 경우에 여과 능력이 낮은 여과제를 사용하거나 여과하지 않고 도장한 경우, 스프레이건의 청소가 불량한 상태에서 도장한 경우, 스프레이 부스 청소 불량으로 타 도료 더스트가 부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흐름 현상인데요. 도막이 부분적으로 너무 두껍거나 도료 양이 많아 지탱하지 못해 처져 있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주변 온도가 낮거나 피도물이 저온일 경우, 도장 부스 내부의 풍속이 느린 경우, 도료를 한꺼번에 많이 도장한 경우, 스프레이 압력이 낮거나 토출량이 많은 경우, 스프레이건 운행 속도가 느리거나 피도물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스프레이건의 청소 불량 또는 노즐 구경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스프레이건의 패턴이나 패턴폭 및 패턴 겹침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증발 속도가 느린 신화를 사용하거나 도료의 점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오렌지 필 현상인데요. 도막 표면 상태가 오렌지 껍질 모양으로 요철 형태로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장 후 도막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막 내부에서의 유동 상태가 너무 빨리 정지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로 주변 온도가 높거나 도장 부스 내부의 풍속이 너무 빠를 경우, 도료의 분출량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경우, 스프레이 거리를 너무 멀리 했거나 에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도장할 경우, 스프레이건의 운행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노즐 구경이 큰 것을 사용할 경우, 건의 청소가 불량하여 공기캡이 막혀 있거나 균일하게 겹쳐 도장하지 못했을 경우, 신호의 정발 속도가 빠르거나 점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크레타링 현상입니다. 도장하는 과정에서 분화구처럼 도장면이 움푹 패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발생 원인으로 플라스틱 제조 및 왁스 작업하는 곳 또는 실리콘 작업장 근처에서 도장할 경우, 탈지 작업이 불량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성분이 다른 도료에 스프레이 미스트가 부착될 경우, 구도막을 연마하지 않거나 연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피도물이 깨끗하지 않고 먼지, 기름, 물이 잔존할 경우,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여 도막이 너무 두꺼울 경우, 압축 공기 속에 수분이나 유분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제가 표면에 묻은 상태에서 도장할 경우, 도료의 교반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도료에 먼지, 기름, 물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백화 현상입니다. 레커 타입의 도료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도막 표면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광택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발생 원인은 여름의 장마철과 같이 고온 다습한 경우, 피도물의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스프레이 공기 압력이 너무 높거나 속건성 신화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주름 현상인데요. 도장한 도막면이 내부층과 표면층의 뒤틀림으로 인해 주름처럼 발생한 현상으로 발생 원인은 주변 온도나 차체 표면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 하도층의 도막이나 표면층의 도막이 건조 불량인 경우, 하도 도막의 건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도장할 경우,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아크릴 레커 도료로 도장 후 그 위에 우레탄 클리어를 도장할 경우, 레커 도막 또는 베이스 위에 퍼티 작업을 하는 경우와 그 위에 레커 도료를 도장할 경우, 서로 다른 타입의 도료를 혼합하거나 도장할 경우, PP 범퍼를 보수할 때 연마 작업 시 범퍼 면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범퍼 전용 프라이머를 도장하지 않고 도장할 경우, 용해력이 강한 신화를 사용하거나 블렌딩 전용 신화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메탈릭 얼룩인데요. 메탈릭 도료의 도장에서 알루미늄 입자의 배열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아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발생 원인은 주변 온도나 차체 표면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부스실 내의 풍속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두껍게 도장했을 경우,
분사 압력이 너무 낮거나 토출량이 많아 도료의 유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료 부족으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도장하는 경우, 플래시 오프 타임이 너무 짧거나 베이스 건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클리어를 너무 두껍게 도장하는 경우, 건의 운행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패턴이 너무 좁은 상태로 도장할 경우, 겹친 폭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료가 한쪽 방향으로 몰려 분사될 경우, 스프레이건의 세척 분량 또는 노즐 구경이 너무 큰 것을 사용할 경우, 속건성 또는 리타더 신나의 사용으로 도료의 유동성이 오래 지속될 경우, 도료의 교반이 불충분하거나 도료의 점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색번짐 현상입니다. 하도의 착색 안료가 상도 도료의 용제에 의해서 상도 도막 위로 용출하여 색이 번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으로 자급적 요인은 폴리에스테르 퍼트의 경화제가 과다한 경우, 희석 과다로 점도가 너무 낮은 경우, 하도의 유지 성분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상도 도료가 용해력이 강한 용제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 건조가 불충분한 하도 위에 상도를 도장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료적 요인은 가소제, 타르, 염료 등의 가용성 물질이 상도의 용제나 신너에 의해 용출될 경우, 구도막이 노화된 상태에서 재도장하는 경우, 색번짐을 일으키는 안료를 사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은폐불량 현상인데요. 안료의 농도가 부족하거나 도막 두께가 얇아 하도 색상이 비춰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작업적 원인으로 너무 얇게 도장한 경우, 패턴이 불량하거나 겹친 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료적 요인은 희석 도료의 점도가 너무 낮은 경우, 안료의 침전이 쉬워 골고루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도료의 교반이 미흡한 경우, 유기안료의 비중이 높은 도료일 경우, 그리고 폴 도료와 같은 엄폐가 약한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치에 비해 안료의 양이 적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색분리 현상입니다. 안료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색이 분리됨으로써 불균이한 색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작업적 요인으로 압력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 분출량이 너무 많을 경우, 도료를 한꺼번에 두껍게 도장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료적 요인으로 도료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신어의 정발 속도가 너무 늦어 유동성이 오래 지속될 경우, 저급 신나를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타입의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의 점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설비 및 기기적 요인으로는 노즐 구경이 너무 큰 것을 사용한 경우, 스프레이 패턴이 불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용제 파핑 현상입니다. 용제나 신나의 정발에 의해 표면에 수분이 연결된 것과 같은 형태로서 피놀 현상과 유사하지만 용제의 거품 형태로 남아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 작업적 요인은 도료 분출량이 너무 많은 경우, 플래시 오프 타임이 너무 짧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료적 요인은 도료의 건조가 너무 빠른 경우, 저급 신너를 사용한 경우, 건조를 너무 급격하게 시킨 경우에 발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과 함께 하루하루가 즐거운 개그맨 윤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유창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창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는 보수 도장 후 마무리 작업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작업에 필요한 자료나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비로는 도막 두께 측정기, 그리고 광택 측정기, 그리고 썬라이트, 그리고 광택 끼인 폴리셔와 각종 패드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수 도장 후 마무리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도장 후 마무리 작업에서 먼저 코팅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팅 작업의 준수사항으로 글레이징 작업은 타월 스크래치에도 민감하므로 깨끗한 전용 타월을 사용하여 닦아냅니다. 듀얼 액션 샌더로 가볍게 작업하고 태양의 강한 홀로그램 또는 깊은 스월 마크는 상태에 따라 전 단계부터 재작업을 해야 합니다. 목장갑은
도막 표면에 스크래치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약재는 과도하게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차의 표면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약재를 바르거나 작업해서는 안되며 수작업으로 코팅 패드를 사용하여 코팅제를 도포할 경우에는 2ml 이하의 양으로 최대한 작은 원을 그려 도포합니다. 듀얼 액션 폴리셔와 같은 기계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온 피니싱 패드를 부착하여 패드 면적의 절반 정도가 겹침이 되도록 촘촘하게 중첩시켜 작업합니다. 코팅을 한 후에 한 번 더 코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약 5분 정도 후에 다시 도포합니다. 일반적으로 2회까지는 코팅 효과가 향상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효과가 미약합니다. 코팅제를 바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 손가락으로 코팅제를 부드럽게 닦아 보았을 때 도표면이 맑게 닦여져 나오면 표면 건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도표면이 미끌리듯 나오면 좀 더 기다린 다음 작업해야 합니다. 얼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닦아내거나 전용천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도포된 부분을 닦아냅니다. 광택제는 왁스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코팅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에어를 이용하여 틈새에 남은 약재를 깨끗하게 풀어낸 다음 전용 타올을 사용하여 구석구석 묻어있는 약재를 닦아냅니다. 코팅 작업 순서는 폴리셔에 검정색 스펀지 패드를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하기 전 스펀지 패드는 적당히 젖어 있어야 합니다. 도막의 작업면에 머신 글레이즈를 적당량 골고루 묻히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셔를 구동시켜 작업을 합니다. 폴리싱 공정에서 없앨 수 없는 컬러 샌딩 자국은 다시 컴파운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폴리셔의 힘 조절, 회전 속도 및 작업 시간을 확인하고 소울 마크 등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합니다. 약재가 적당히 마르면 깨끗한 광택용 타올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광택 측정기를 이용하여 광택도를 측정합니다. 광택 타올을 이용하여 틈새 및 몰딩 주변의 약재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보수 도장 후 마무리 작업은 도장 결함 부분을 제거한 작업부터 외관을 향상시키는 광택까지 총칭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도장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청소 상태를 검사합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의 정비 내역서 발급은 주요 정비 작업별 공인 및 표준 정비 시간이 자동차 제작사 모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일반 수리의 경우 수리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임은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의 금액을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내용을 선택하면 수리비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동차 보험 수리는 각각의 보험회사와 각각의 정비회사 간의 정비 수가 공임을 별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별 수리비가 견적서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정비 내역서 확인 및 수리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비 수리 중 추가 작업 필요 시에는 추가 견적과 동의를 받는데요. 정비 작업자는 정비의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정비 수리비를 납부하면 정비 명세서를 발급하고 정비 내역을 설명합니다. 품질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합니다.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과 정비 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재생품 등은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수 도장 후 마무리 작업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마무리 작업으로 광택 작업하기와 보수 도장 품질 검사에 대해서 배워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배운 광택 작업과 보수 도장 품질 검사는 미관 향상은 물론 도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오늘 실습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숙지하겠습니다. 자, 작업에 있어서 시작만큼 또 마무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택 작업의 기본 단계는 컬러 샌딩 공정, 컴파운딩 공정, 폴리싱 공정, 코팅 공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광택 작업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광택 작업이 자동차의 미관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도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 도장에 있어서 품질 검사는 혹시나 도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량을 잡아내어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도장 작업이 잘 되어 번쩍번쩍 광택 작업을 마친 자동차를 보면요, 마음도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광택 작업 및 품질 검사하기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도장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